역시 KBS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생각보다 꽤 횟수가 나갔더라고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혹시 보셨습니까? 최근에 거기 원전과 전기 요금 그리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다뤘더라고요. 사실상 방송에서는 잘 안 다룬 터부가 뭐냐면요.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을 비평하는 거예요. 그렇죠. KBS인데 SBS 방송을. 업자들 간에. 근데 그걸 다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널리즘의 문제가 뭐냐. 광범위하게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다뤘던데 그걸 혹시 보시면은 이제 이재명 시장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보면 이제 뭐 특혜를 줬다고 하는 업체에 채점표를 공개해라. 나는 공개 못한다. 내가 성남시장이 아니므로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조폭 2명을 변호했기 때문에 잘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는 좀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비판도 있지만 그 내용의 골자는 뭐냐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너무 무리하게 이재명 시장과 연결했다라는 게 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프로그램 보면서 이런 식의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방송 간 크로스오버가 되면 재밌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비평을 하고 주고받는 게 건강한 언론 지형인데 지금은 사실 내 나와바리 침범한다 뭐 이런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서로가. 되게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다른 방송 프로그램을 다른 방송이 비평한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객관적일 수는 있어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게 등장했다기보다는 그 미디어 저널리즘의 어떤 흐름을 읽다 보니까 이슈가 돼서 그것을 비평을 하는데 어쩜 객관적인 시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간 해왔던 그간의 노고와 업적과 이런 것들을 다 칭찬해주고 근데 이번 방송은 너무 이례적이었다 이런 식의 평인 거죠.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위치 자체가 좀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언론 지형이 급격하게 변하고 우경화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탐사보도 프로그램 자체가 폐지되거나 변질되거나 하는 그 과정에서 유일하게 그 MBC와 KBS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굉장히 고퀄이었던 시대에는 천대받았던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너무 좋은 프로그램으로 부각됐잖아요. 그리고 급진적이고 더 진보적으로 뭐 이렇게 해석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상업방송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실에 근거한 그런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10년 넘게 꾸준하게 해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런 방송을 함으로써 지금 KBS에서도 이걸 다뤘던 이유가 사실 같은 업자로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그렇게 쌓아왔던 명성이 잘 해봤는데. 네, 완전 인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개연성이 떨어지는 것을 억지로 이으려다 보니까 좀 오버한 게 있지 않느냐. 그런데다가 이재명 도지사가 공문까지 발송을 한 상황이죠. 지금 계속 내용 증명 2번 보냈고 입장을 알렸는데 SBS에서는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당신과 2시간짜리 통화를 풀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대화가 안 됐던 거죠. 그 인트로에서 안남 씨 아수라의 장면과 같은 화면에 이재명 시장의 얼굴을 띄우는 방식으로 해서 처음부터 고정 이미지 갖게끔 만들고 근데 그 방송의 핵심은 그런 것 중에 하나였어요. 특혜라고 보기에는 일단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금액이 너무 작다. 이런 측면도 있었고 이재명 시장의 아쉬운 점 언론사의 뭐 수뇌부까지 전화통화를 하려고 했다. 방송이 나온 뒤에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반론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SBS를 결국은 고발했죠. 네.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및 정정 보도 등 신청했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SBS의 특정 욕심이었는지 어떤 분들의 의견처럼 뭐 토건 세력의 이재명 죽이기인지는 모르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무리하다는 건 뭐냐면요. 굉장히 점잖은 용어예요. 무리하게 연결지려고 했다. 점잖은 용어죠. 상식적으로는 잘못된 방송이라고 돌려치기 하는 거예요. 무리한 연결했다는 표현은. 그래서 거기 뭐 담당 회사들 나오잖아요. 이렇게 몇 천만 원짜리. 그걸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그런 것들이 나와요. KBS가 취재한 게 있단 말이죠. 악마와의 도구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쓰인 건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겸해서 지금 인터넷상에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김부선 씨가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바꿨는데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에 사귀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사진을 찍어준 사진이 그거다. 그 사진을 올리고.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이재명 당시 변호사와 사귀었다고 주장했던 그 당시의 사진이라고. 그 사진은 이재명 지금 지사가 찍어줬다. 그 당시에 이거 그 사진하고
그 사진이 배경화면이고요. 프로필 사진에는 이재명으로 보일 법한 비주얼을 하고 있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카메라로 찍고 있는 사람이 사진을 올려놨어요. 예. 근데 이재명 시장이 염색하기 전에 희끗희끗한 머리랑 느낌이 되게 너무 비슷한 거야. 사람들이 아 저거 이재명이다라고 인식할 만한 즈음에 바로 나왔죠. 그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그 경남도민일보의 김주환 기자인데 그분이 그러니까 트위터 사용자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트위터 초반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트위터 사용자가 한 1000명, 1500명밖에 없었던 그 시절부터 고재열 기자처럼 굉장히 트위터 열심히 하시고 그 블로그 이렇게 사람들한테 먼저 공유하고 그거를 이제 신문에 게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독자들하고 소통하는 기자로 되게 이제 알려졌던 기자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뜬금없이 자기 사진이 그렇게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김부선 씨가 2007년 12월에 찍었다던 인천 부둣가에서 낙지 먹었다던 그 낙지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 재현같이 그렇게 먹는 장면을 찍을 때 꼭 낙지를 썼어야 했느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너무 매콤하게. 네, 너무 연애 가십적으로 재현을 했다는 그런 비판도 사고 있는데 그 당시의 사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 시대다 보니까 이 사진을 어떤 카메라로 찍었는지 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김주환 기자가 사진을 찍고 있는 그 모습의 사진기는 니콘 D800입니다. 이 기종은 2012년에 발매가 된 기종이에요. 그러니까 2007년에 사진을 찍을 수 없었던 네, 거죠. 네. 아니 그건 이제 뭐 그 사람이 이재명 도지사가 아니라는 건 밝혀졌으니까 사실 의미는 없는데 네. 문제는 김부선 씨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안이 걸려 있고 법적인 문제도 있는데 본인이 증거를 내놓으셔야 된다니까요. 의혹 제기는 했지만 본인이 내놓는 증거가 단 한 개도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 도지사로 보일 만한 그런 사실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또 한 번 네티즌들의 지금 멀미를 맞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어떤 의도로 의혹을 제기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지는 제가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저는 김부선 씨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김부선 씨가 의혹을 제기하는 그 당사자가 이재명 개인이 아니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김부선과 이재명이 1대1 싸움이 아니라 지금 1200만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지금 판을 벌린 거거든요. 이걸 나중에 어떤 식으로 책임질지 저는 상상이 안 되지만 이거 그 단순히 실수입니다. 이렇게 접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실수라고 볼 수가 없고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사진을 올렸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진이 새벽 1시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날. 근데 이 사진을 캡처해서 트위터에서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정말 이상한 걸 봤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달려있는 리플이 이미 김주환 기자라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루엣 선이 딱 낙지사다. 딱 이재명이다. 드디어 밝혀졌네. 이런 계정들이 답글을 엄청 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마치 이재명 지사라고 확신하던 듯이 만들어가는 거를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정말 직감이 왔어요. 뭐 두 사람이 사귀고 안 사귀고는 뭐 법적인 문제가 들어갔으면 나오겠지만 증거를 못 내놓는 사람 장시간 동안 사귀었다면서요. 그럼 뭔가 흔적을 내놔야 되는데 그거를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악의적으로 아니 보통 프로필 사진은 자기 사진 올리지 연예인이 거기 왜 그 사진에 왜 뜬금없는 기자 사진을 올리는데 딱 얼핏 보면 이재명이네 느낄 정도. 네.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김부선 씨를 신뢰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KBS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생각보다 꽤 횟수가 나갔더라고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혹시 보셨습니까? 최근에. 거기 원전과 전기 요금 그리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다뤘더라고요. 사실상 방송에서는 잘 안 다룬 터부가 뭐냐면요.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을 비평하는 거예요. 그렇죠. KBS인데 SBS 방송을. 업자들 간에. 근데 그걸 다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널리즘의 문제가 뭐냐. 광범위하게 이야기하고 가다 보니까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다뤘던데 그걸 혹시 보시면은 이제 이재명 시장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보면 이제 뭐 특혜를 줬다고 하는 업체에 채점표를 공개해라. 나는 공개 못한다. 내가 성남시장이 아니므로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조폭 2명을 변호했기 때문에 잘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는 좀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비판도 있지만 그 내용의 골자는 뭐냐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너무 무리하게 이재명 씨하고 연결했다라는 게 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프로그램 보면서 이런 식의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방송 간 크로스오버가 되면 재밌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비평을 하고 주고받는 게 건강한 언론 지형인데 지금은 사실 내 나와바리 침범한다 뭐 이런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서로가. 되게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다른 방송 프로그램을 다른 방송이 비평한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객관적일 수는 있어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게 등장했다기보다는 그 미디어 저널리즘의 어떤 흐름을 읽다 보니까 이슈가 돼서 이 염색하기 전에 희끗희끗한 머리랑 느낌이 되게 너무 비슷한 거야. 사람들이 아 저거 이재명이다라고 인식할 만한 즈음에 바로 나왔죠. 그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그 경남도민일보의 김주환 기자인데 그분이 그러니까 트위터 사용자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트위터 초반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트위터 사용자가 한 1000명, 1500명 밖에 없었던 그 시절부터 고재열 기자처럼 굉장히 트위터 열심히 하시고 그 블로그 이렇게 사람들한테 먼저 공유하고 그거를 이제 신문에 게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독자들하고 소통하는 기자로 되게 이제 알려졌던 기자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뜬금없이 자기 사진이 그렇게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김부선 씨가 2007년 12월에 찍었다던 인천 부둣가에서 낙지 먹었다던 그 낙지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 재현같이 그렇게 먹는 장면을 찍을 때 꼭 낙지를 썼어야 했느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너무 매콤하게. 네, 너무 연애 가십적으로 재현을 했다는 그런 비판도 사고 있는데 그 당시의 사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 시대다 보니까 이 사진을 어떤 카메라로 찍었는지 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김주환 기자가 사진을 찍고 있는 그 모습의 사진기는 니콘 D800입니다. 이 기종은 2012년에 발매가 된 기종이에요. 그러니까 2007년에 사진을 찍을 수 없었던 거죠. 아니 그건 이제 뭐 그 사람이 이재명 도지사가 아니라는 건 밝혀졌으니까 사실 의미는 없는데 네. 문제는 김부선 씨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안이 걸려 있고 법적인 문제도 있는데 본인이 증거를 내놓으셔야 된다니까요. 의혹 제기는 했지만 본인이 내놓는 증거가 단 한 개적이었다 이런 식의 평인 거죠.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 자체가 좀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언론 지형이 급격하게 변하고 우경화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탐사보도 프로그램 자체가 폐지되거나 변질되거나 하는 그 과정에서 유일하게 그 MBC와 KBS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굉장히 고퀄이었던 시대에는 천대받았던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너무 좋은 프로그램으로 부각됐잖아요. 그리고 급진적이고 더 진보적으로 뭐 이렇게 해석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상업방송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실에 근거한 그런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10년 넘게 꾸준하게 해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런 방송을 함으로써 지금 KBS에서도 이걸 다뤘던 이유가 사실 같은 업자로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그렇게 쌓아왔던 명성이 예, 잘 해봤는데. 네, 완전 인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개연성이 떨어지는 것을 억지로 이으려다 보니까 좀 오버한 게 있지 않느냐. 그런데다가 이재명 도지사가 공문까지 발송을 한 상황이죠. 지금 계속 내용 증명 2번 보냈고 입장을 알렸는데 SBS에서는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당신과 2시간짜리 통화를 풀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대화가 안 됐던 거죠. 그 인트로에서 혹시 KBS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생각보다 꽤 횟수가 나갔더라고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혹시 보셨습니까? 최근에 거기 원전과 전기 요금 그리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다뤘더라고요. 사실상 방송에서는 잘 안 다룬 터부가 뭐냐면요.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을 비평하는 거예요. 그렇죠. KBS인데 SBS 방송을. 업자들 간에. 근데 그걸 다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널리즘의 문제가 뭐냐. 광범위하게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다뤘던데 그걸 혹시 보시면은 이제 이재명 시장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보면 이제 뭐 특혜를 줬다고 하는 업체에 채점표를 공개해라. 나는 공개 못한다. 내가 성남시장이 아니므로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조폭 2명을 변호했기 때문에 잘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는 좀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비판도 있지만 그 내용의 골자는 뭐냐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너무 무리하게 이재명 시장과 연결했다라는 게 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프로그램 보면서 이런 식의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방송 간 크로스오버가 되면 재밌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비평을 하고 주고받는 게 건강한 언론 지형인데 지금은 사실 내 나와바리 침범한다 뭐 이런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서로가. 되게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다른 방송 프로그램을 다른 방송이 비평한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객관적일 수는 있어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게 등장했다기보다는 그 미디어 저널리즘의 어떤 흐름을 읽다 보니까 이슈가 돼서 그것을 비평을 하는데 어쩜 객관적인 시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간 해왔던 그간의 노고와 업적과 이런 것들을 다 칭찬해주고 예. 근데 이번 방송은 너무 이ren남 씨 아수라의 장면과 같은 화면에 이재명 시장의 얼굴을 띄우는 방식으로 해서 예. 처음부터 고정 이미지 갖게끔 만들고 근데 그 방송의 핵심은 그런 것 중에 하나였어요. 특혜라고 보기에는 일단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금액이 너무 작다. 이런 측면도 있었고 이재명 시장의 아쉬운 점 언론사의 뭐 수뇌부까지 전화 통화를 하려고 했다. 방송이 나온 뒤에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반론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네.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SBS를 결국은 고발했죠. 네.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및 정정 보도 등 신청했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SBS의 특정 욕심이었는지 어떤 분들의 의견처럼 뭐 토건 세력의 이재명 죽이기인지는 모르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네. 무리하다는 건 뭐냐면요. 굉장히 점잖은 용어예요. 무리하게 연결지려고 했다. 점잖은 용어죠. 상식적으로는 잘못된 방송이라고 돌려치기 하는 거예요. 무리한 연결했다는 표현은. 그래서 거기 뭐 담당 회사들 나오잖아요. 이렇게 몇 천만 원짜리. 그걸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그런 것들이 나와요. KBS가 예, 취재한 예, 게 있단 예. 말이죠. 악마와의 도구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쓰인 건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겸해서 지금 인터넷상에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김부선 씨가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바꿨는데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에 사귀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사진을 찍어준 사진이 그거다. 그 사진을 올리고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이재명 당시 변호사와 사귀었다고 주장했던 그 당시의 사진이라고. 그 사진은 이재명 지금 지사가 찍어줬다. 그 네. 당시에 이거 그 사진하고 그 사진 배경화면이고요. 프로필 사진에는 이재명으로 보일 법한 비주얼을 하고 있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카메라로 찍고 있는 사람이 사진을 올려놨어요. 예. 근데 이재명 시장도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 도지사로 보일 만한 그런 사진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또 한 번 네티즌들의 지금 멀미를 맞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어떤 의도로 의혹을 제기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지는 제가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저는 김부선 씨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김부선 씨가 의혹을 제기하는 그 당사자가 이재명 개인이 아니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김부선과 이재명이 1대1 싸움이 아니라 지금 1200만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지금 판을 벌린 거거든요. 이걸 나중에 어떤 식으로 책임질지 저는 상상이 안 되지만 이거 그 단순히 실수입니다. 이렇게 접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실수라고 볼 수가 없고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사진을 올렸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진이 새벽 1시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날. 근데 이 사진을 캡처해서 트위터에서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정말 이상한 걸 봤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달려있는 리플이 이미 김주환 기자라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루엣선이 딱 낙지사다. 딱 이재명이다. 드디어 밝혀졌네. 이런 계정들이 답글을 엄청 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마치 이재명 지사라고 확신하던 듯이 만들어가는 거를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정말 직감이 왔어요. 뭐 두 사람이 사귀고 안 사귀고는 뭐 법적인 문제가 들어갔으면 나오겠지만 증거를 못 내놓는 사람. 장시간 동안 사귀었다면서요. 그럼 뭔가 흔적을 내놔야 되는데 그거를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악의적으로. 아니 보통 프로필 사진은 자기 사진 올리지 연예인이. 거기 왜 그 사진에 왜 뜬금없는 기자 사진을 올리는데 딱 얼핏 보면 이재명이네 느낄 정도. 네.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김부선 씨를 신뢰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